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의자를 끌고 와서 테이블에 앞에 놓고 오히려 제가 선생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면접관들이 약간 좀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 돼서 좀 우습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총괄해 오신 그런 총괄 리더로서 삼성이 아마 이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부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또 역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께서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전형적인 엔지니어고요. 이름은 정의석입니다. 제 와이프는 저를 공돌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게 사실 듣기도 좋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을 통한 혁신이야말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돌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삼성전자와 이제 그 연결이 또 되셨는데 입사하시기 전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없으셨습니까? 한국 기업과는 좀 그때 접촉이 많이 없으셨던 그런 상황이셨는데. 네네. 그 삼성전자와 처음 면접을 할 때 면접실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방에 큰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맞은편에 면접관 4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 반대쪽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의자를 끌고 와서 테이블에 앞에 놓고 같이 앉아서 이제 계속 쭉 면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이블은 면접관님들 용이었고 피면접인은 이제 좀 떨어져서 혼자 앉아서 면접을 받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항상 1대1 면접만 했지 4대1 면접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모르게 이제 끌고 왔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제가 선생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면접관들이 약간 좀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 돼서 좀 우습기도 했는데 그때 면접관님들이 살짝 당황하시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제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뽑아주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아마 이제 미국의 그 채용 방식과 한국의 채용 방식이 좀 차이로 인한 것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보다 1대1 면접이잖아요. 네네. 면접관이 N명이 있다 그러면은 1대1로 N번을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이제 다대1로 한 번만에 면접을 보고 그 참여한 패널들이 바로 디스커션에서 당락을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마 그런 문화 차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일까요? 글쎄요, 회사가 너무 커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또 잘하면 딱히 못할 것도 없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제분이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2군데서 근무를 해봤고 중소기업 1군데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들 녀석이 삼성전자에 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보라고 할 것이고요. 하지만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질문은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면접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부사장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사장님이 가지신 단점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단점이 뭐 많지만 하나만 꼽아 본다면 저는 새로운 것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밸런스를 잘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네. 그 팀워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팀의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팀이 한 팀처럼 움직일 수 있고 협업도 수월해지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리더뿐만 아니고 팔로워들 또 시니어뿐만 아니고 주니어들도 같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시야가 같아야지 성과도 좀 빨리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전체 팀원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삶에서 가장 힘드셨던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신경이 좀 무뎌서 어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보다는 팀원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팀원이 많아지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들을 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뭔가 공통점도 찾아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도 만들고 사람들 납득시키는 거 더 어려웠고 기술적인 거는 오히려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부사장님 어떻게 한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런 지시를 받으면 왜 그게 필요한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답을 들어보고 납득이 가면 그거는 뭐 당연히 좋은 케이스고, 진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한번 본인이 고민을 해보시고 역제안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대신 이제 제안도 해볼 수 있고, 그래도 이야기가 안 통하면 그 윗분한테 이제 에스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다른 진로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무조건 수능을 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젊은 취준생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 면접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백지장처럼 돼서 준비한 것도 좀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지원자들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 실력은 본인이 꾸준히 잘 쌓아서 단단하게 쌓아야 되는 거고요. 실력이 준비가 되면 사실 자신감도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답변할 때 항상 자신 있게 답변하고, 그리고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되고, 그 대신 제가 일하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오픈 마인드, 그리고 그 배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면 면접관들도 이해하실 거고, 부딪혀 보십시오. 부딪혀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